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동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은 반복적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어떤 불법적 미사일도 규탄한다면서 미국이 동맹과 협의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다음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of course condemn any illicit missile launches which are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both in capitals and in New York at the UN as we assess the recent events and as we determine next steps. 사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연락통신선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에 대해 북한이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북한은 여러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by the DPRK's repeated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 underscore the need for both full compliance wit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full implementation of all existing UN sanc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북한의 연락통신선 재가동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남북한 간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And we remain prepared, as we've said, to meet with DPRK officials without preconditions. In our messages, we've made specific proposals for discussions with the DPRK, and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과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관여할지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른바 적대 정책을 이유로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양보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칫 북한의 협박 외교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제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다른 시각은 동맹의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함정에 걸리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it would be a major mistake to ease sanctions without a significant denuclearization step by North Korea. Pyongyang's goal is to get sanctions removed and keep its nuclear weapons. And by easing sanctions without any denuclearization steps, we would be walking into a trap that Pyongyang has laid for us.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대화 재개에 준비됐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는데 북한의 단지 대화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을 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아니라
북한의 상응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 같은 접근 방식이 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한국 정부가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외교장관의 제재 완화 시점 발언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는 북한에게 그들의 협박 외교가 작동한다는 지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 해제가 미한 동맹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은 정치 전쟁 전략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면서 이것은 협박 외교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은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제재 완화 주장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Yes, I think that is with North Korea's activity lately about offering, the possibility of a summit, an inter-Korean summit, the testing of missiles. I think all of this is designed to, one, try to get the U.S. to get off of its position of strategic patience, but if that doesn't work, the secondary benefit for North Korea is to drive a wedg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정의용 외교장관의 장려책과 제재 완화 주장은 김정은을 미소 짓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이 김 위원장 자신을 위한 양보를 가져오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제재 완화 압박에 미국이 저항함에 따라 동맹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함정에 빠지질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4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 도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홍콩을 통해 인수한 선박이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봉쇄 조치와 국제사회 제재, 중앙통제적 경제정책 등으로 인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지난 7, 8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중국은 7월에 정제유 2,828배럴, 8월에 11,745배럴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이 중 8월 공급량은 지난해 7월 12,479배럴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북 정제유 양을 보고하지 않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보고하고 있으며 3월과 4월에는 각각 4,893배럴과 91배럴에 그쳤지만 6월부터는 매달 10,000배럴을 넘기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의 월 정제유 공급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게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 공식 취임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와 만나 미한 동맹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은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이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미한 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21세기 전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상원의 공식 인준을 받은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거쳐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 등을 지냈으며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아시아 통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앞서 지난 6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세밀하게 조율된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차별로 인해 탈북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런 현실이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유린에 대한 저항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 출신 북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탈북 여성 1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탈북 여성 지위 관련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북 후 정착 과정에서 1차 차별을 받고 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북한 인권단체 활동 등에서 2차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들이 뿌리 깊은 사회적 여성 차별로 인한 장벽으로 북한 인권 관련 의제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단체에서 주요 보직을 얻지 못하거나 대우와 고용에서 차별을 받음으로써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탈북민 출신 북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때 북한의 인신매매와 성폭력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활동이 더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집단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